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배우TV 특집 5만 명 기념으로 오늘은 드라마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스카이 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3년 동안 문학과 문화와 예술에 관한 김수영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문화적인 칼럼을 쓰다가 보니까 영화나 아니면 팝송, 그 다음에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힘들어서 칼럼을 중단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끔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 파친코 이야기입니다. 일본말로 빠찡꼬라 그러죠. 빠찡꼬. 그냥 빠찡꼬가 발음이 편한데 파친코. 어쨌든 원어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이 드라마는 제미 한국인 작가 이민진 씨가 1917년도에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뉴욕 타임즈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평생 한번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이 책을 선정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민진 씨는 일본 교포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살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에서 내용이 1930년대부터 1989년까지 무려 4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선자라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긴 했지만 한국인 참 소름받는 제일 교포들의 이야기예요. 세계에서 일본이 그동안 착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드라마로 인해서 일본의 아주 그냥 부조리하고 아주 악습하고 그다음에 나쁜 그런 나라라는 이미지를 많이 지금 세계에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파친코라는 소설은 뉴욕 타임즈에서 호평을 했다 그랬지만 아마 모르긴 하지만 노벨 문학상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소설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된 작가들이 덜어 있죠. 왜? 자, 얘기를 할게요. 김은국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이 킴이라고 쓴 사람인 순교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한참 동안 1964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창 학교 다니시던 시절이었죠. 그때 사실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타임 뉴스윅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로 1, 2위로 올라갔던 게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6.25 때 북한에서 평양에서 목사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그 다음에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정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화화된 소설 있었죠.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제가 바로 할리우드 키드거든요. 그 영화에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소설책을 먼저 읽긴 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또 대단한 사람이 뭔가 하면 은만은 오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사실은 미국에서 그 히트를 쳤어요.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가 있었던 분이라서 영어에 대해서 도통한 분이고, 또 김원국 씨는 그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마 요즘에 그 유선 방송에서 나올 겁니다. 그 세계 지리에 관한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사실은 노란 책,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편집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안정효 씨. 좌우지간 이 한국인이라면은 대단한 그 민족이에요. 뭐 미국에서 뭐 유대인들이 날린다 그러는데 그거 못지않게 한국인들이 많이 날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지금 가장 뭐랄까 애플 TV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넷플릭스가 그 OTT, 그러니까 영상 제공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죠. 그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가지가 킹덤이라든가 한국 드라마로 뭐 재미를 봤는데 애플 TV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파친코를 제작을 한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를 제작 기간을 뒀는데 우선 내용이 1부에서 내용만 이야기하고요. 2부에서는 파친코로 파생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부에서 지금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친코는 우선 우리가 살던 세대, 특히 제가 이제 1940년대생 아닙니까? 그 당시 어렸을 때에 겪었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1930년서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선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인공 선자의 아버지는 언챙이에요. 언챙이에다가 또 소아마비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갔다가 어떻게 해서 동네 이 소개로 인해서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일제시대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던 시대에 더군다나 언챙이에다가 장애인 아버지, 그러니까 최고의 참 나쁜 상태에서 태어난 게 선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자에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애정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불구에다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인데, 그런데 그 딸을 아버지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를 세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딸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어린 12살 배기 그 어린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선자 아버지가 어린 선자에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당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들 나라가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에 베푼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도 거기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 보면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가혹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 순사가 시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조선인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순사가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선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들이 뭔데? 이런 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순사라 그러면 순경 내지는 지금은 경찰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진짜 코 흘리게 어렸을 때 저기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도 딱 그쳤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가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순사하면은 총을 들고 조선인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조선인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인 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귀화한 호시노 교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저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일제 36년 동안 일본인이 한국의 한 조선인에게 내선 일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선 일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일본인이 내고 조선은 조선이니까 일본과 한국은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창씨개명 일본은 우리 한국에는 이름이 세자잖아요. 일본은 네자예요. 성이 두자고 이름이 두자거든요. 근데 그 창씨개명도 내선 일체다 라면서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남산에
신사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신사가 뭔가 하면은, 일본의 그 신을 모시는 그런 그 사당이라고 할까요? 그 뭐 우리나라의 홍살문 비슷한 이렇게 그 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길 통과해 가지고 신사에서 젊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우리는 내선 일체다 하면서 일본인이 이 외우라고 그러는 거를 누구든지 다 외웠어요. 우리가 5.16 때 우리는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런 걸 외웠잖아요. 그렇듯이 일본도 일제 36년 동안 조선인들과 조선인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던 곳이 중심이 서울에는 남산에 있었고요. 부산에도 용도산 공원에 그런 그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선자라는 주인공이 일제시대 36년 동안 살아가면서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일본인들의 박해 속에서 살다가 10대에 고한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고한수가 누군가 하면은 아주 이민호 정말 그 잘생겼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약간 뭐랄까, 외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게 잘생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들은 최고로 잘생겼다고 그래요. 이민호가 나오는 고한수라는 남자에 또 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사랑이죠. 이 배우가, 김민하예요. 김민하 씨가 신인인데 연기를 그렇게 잘하네. 그 여자는 내가 봐도 뭐 정말 현대적인 감성의 여자예요. 조선인 여자로 나오긴 하지만 글쎄 옛날에는 조선 여자라고 하면 약간 넓적하고 코가 납작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미녀라서 아주 그냥 세련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주 조선 여인의 뭐라 그럴까 순박함과 그다음에 강직함 그런 것이 들어있는 표정 연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 김민하와 이민호의 첫사랑이 이루어지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고한수의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선자가. 그런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기 직전에 평양에서 내려온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오사카에 가서 이제 일본에 정식으로 교포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또 살게 되는데 무려 4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일교포들이 순환을 많이 겪었죠.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갔을 때 최고 많은 때가 150만 명의 이 한국인이 일본에 갔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150만 명이 있었는데 60만 제일교포라고 그래가지고 150만이 60만으로 줄였잖아요. 그 중에서 또 70%인가 북한 측에 또 조총련이 북한을 사랑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었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30%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전이 많이 돼가지고 제일교포 중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일 조총련은 아주 찌그러진 상태가 됐죠. 그래서 조총련과 아니면 그 한국인계라도 무조건 그 일본이 패망하기 4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적이었었는데 어느 날 해방이 되자 일본 놈들이 그 일본 국적을 내버리고 외국인으로 조선인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지메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조선인이라 그러면 침을 뱉고 그렇게 아주 못살게 굴었답니다. 관동대지진 때 괜히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일본인을 죽일라 한다 이래가지고 조선인 발음만 일본 발음을 시켜가지고 발음이 조선식 발음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잔악한 일본인의 그 조선인 학대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민진 작가가 잘도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가식적인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복수적인 그런 그 감정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차분하게 사람 마음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감성을 글로 표현해냈는데, 그거를 영화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회상이 가끔가다 튀어나오고 또 현대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드라마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6부가 방송이 됐는데 8부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 TV에서 이거를 해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이렇게 참 순환을 겪었구나 하고 몰랐던 사실을 인제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파친코를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워낙 거세게 반항을 하고 또 나쁜 인식을 갖고 있어 댓글을 수없이 쓰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들이 잘 해주고 현대화 시켰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래도 어쨌든 이민진 작가는요 무려 40명의 한국인 학자들을 만나고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래가지고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내용에도 한국인의 학대와 눈물이 가득합니다. 파친코 1부에는요 한국인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일본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어부가를 부릅니다. 의야 노야 노야 의야 노야 노기요차 뱃놀이 가잔다. 이 노래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오고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냐면은 나라 잃은 서름에 일본인의 학대 속에 천대받은 싸구려 인부로 일본에 가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이 모여 앉아서 한국인의 그 한을 풀어내는 노래 어기요차 뱃놀이 가잔다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술판에서 일본 욕을 했다고 그 중에 한 명을 끌고 가가지고 일본 수사가 끌고 가가지고 막 학대를 하고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린 12살배기 선자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야, 가슴 속으로 울어요. 참으면서. 그 표정이 일품이에요. 그 꼬마 선자도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전 세계 언론인들이 드라마가 최고다, 2022년도 최고의 드라마는 바로 파친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도 일품이고 스크린 화면도 최고로 잘났고 예술적인 드라마다, 이렇게 역사와 사실을 기록한 한국인의 순환사, 누구든지 봐야지 될 영화다. 오죽하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이 소설을 평생 한 번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권장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빠찡코 이 이야기는 역시 최근에 지구촌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문화 선진국의 하나로 뽑히는 대한민국의 승리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축구에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휩쓸고 있는 손흥민, 또 아카데미 주연상에 빛나는 봉준호의 기생충, 또 오징어 게임 등등, 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랜덤 댄스로다가 도시마다 젊은이들을 흥분케 만드는 거 있잖아요, BTS.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하면은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무려 1,000억 들인
파친코가 히트치는가? 애플 TV가 이제 경쟁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다시 또 한국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옛날 1990년도, 80년도에 나왔던 여명의 눈동자 보셨죠? 김종성 씨가 쓴 10부작 책이에요. 전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시대 때 한국인 여옥이라는 최시라가 주인공이고요. 최재성이 그 남자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박상원이 나오는데 저 동남아까지 가가지고 일본 군으로다 근무하는 최재성, 또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순환을 겪는 여옥 최시라. 이게 모르긴 하지만 다음 미국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인지 반드시 나올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 80%인가 시청률이 90%까지 된 적이 있었죠. 여명의 눈동자. 참 소설을 잘 썼어요. 저는요,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근데 이 여명의 눈동자는 저기 그 신문 연재에 나왔던 소설이에요. 원래가 조선일보인가 어디였던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신문에서도 보고 또 책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아주 문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쉬운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한문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쉬운 용어와 우리말로 써냈기 때문에 그냥 놓지를 못할 정도였었어요. 당시는 그 칼싸움하는 그런 영화가 소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칼싸움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고 이 소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무려 10권을 다 읽고 또 그게 36부작인가 그랬습니까? 쓸 거예요. 아마 여명의 눈동자가. 그걸 끝까지 다 봤어요. 그날 드라마를 할 때 혹시 택시 손님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렸었어요. 80%인가 90% 시청률 나왔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의 순환을 겪어서 나와서 그런가 지금 그 문화의 나래를 세계에 펼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파친코 제가 이제 그 7부, 8부를 마지막 보고 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2부에서는 이 드라마로 인해서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세계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카데미 조연 여우상을 받은 윤여정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2부 들어주세요.